2교시 시작하겠습니다. 7페이지 중개대상물입니다. 시험에 용어정의 중개상물은 반드시 한 문제씩 출제되는데 가장 어렵습니다. 딱 법조문에 명확하게 있는 내용이 출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자, 중개상물에는 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그 다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게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이 있습니다. 과거의 시험에 중개대상물은 법률로서만 정하고 있다 해서 X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즉 대통령령으로도 정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중개대상물인데 근데 어려운 게 그냥 토지라고 해서 모든 토지가 또 중개상물이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좀 어렵죠. 해석상의 문제입니다. 일단 중개대상물이 되려면 뭡니까? 소개하는 게 중개니까 사고 팔 수 있어야 거래의 대상이 되어야 중개상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국가 소유 부동산, 지자체 소유 부동산 이런 것들은 아예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토지라 하더라도 중개상물이 아닙니다. 자, 토지는 거래할 때 필지 단위로 거래를 합니다. 필지란 하나의 지번이 붙는 게 1필지죠. 부동산 학개론에서 일단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 토지를 획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필지와 획지 중에서 뭐가 더 넓어요? 면적이? 예?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죠. 한 필지가 뭐 예를 들어 수만 평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 예를 들면 신도시 이런 거 수용되는 거 보니까 임야 같은 건 한 필지가 엄청나게 면적이 넓은 것도 있더라고요. 그 안에다가 막 상업지역 뭐 이렇게 이제 신도시 만들 때는 이렇게 정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획지가 더 넓은 개념이죠. 일단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 토지. 일반적으로 그렇긴 한데 반드시 그런 거는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한 필지가 엄청나게 넓을 수도 있다고요. 자, 어쨌든 이게 필지, 하나의 지번이 붙는 게 이게 거래의 대상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필의 일부에 대해서 쪼개서 팔아먹으려면 분필을 해야 되죠. 3의 1번지 이렇게 쪼개야만 팔 수 있지. 1필의 일부에 대해서는 용익물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설정할 수 있지만 매매는 필지 단위로 해야 되니까 분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적법 시험에 이게 3-1이라고 읽어야 되는지 3의 1이라고 읽어야 되는지 시험에 출제된 적이 있다. 답은 3의 1이죠. 옛날에 우리 집은 주소 할 때 3의 1번지 이렇게 돼 있더라고. 3-1번지 이렇게 안 돼 있고 옛날에는 집원 주소로 많이 돼 있었잖아요. 지금은 도로명 주소가 있고 집원 주소가 있는데 우리 매매계약서 적을 때는 주소를 2번 적어요. 부동산의 표시 적을 때는 집원 주소를 적어요. 계약서에 보면 부동산의 표시가 있잖아요. 뭐 어딘지 거기 적을 때는 집원 주소를 적는다고요. 그리고 또 맨 밑에 보면 매도인 매수인 인적사항을 적을 때는 도로명 주소를 적어요. 그러니까 더 불편하더라고. 제가 계약서를 적어보니까. 근데 손님들이 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제 집 주소 지금 도로명 주소만 알지 집원 주소는 모르거든요. 2개 기억하기는 힘들잖아요. 하나만, 둘 중에 필요한 거 하나만 하면 되니까. 둘 다 알고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인터넷 네이버 이런 데다가 주소 변환하는 거 검색하니까 다 나오더라고. 반드시 검색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만약 임대차 계약서를 적었는데 주소가 잘못됐으면 나중에 확정일자 안 받아줘요. 주소 다시 고쳐오라고 그래. 다시 고치려면 또 임대인, 임차인 도장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손님들이 또 도장 찍으러 나오라고 하면 짜증낸다고. 너 하는 일이 뭐 있냐? 나중에 중개보수 안 주겠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소를 정확하게 주소 적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정확하게 확인을 해봐야 돼. 특히 임대차 계약인 경우. 그 토지라 하더라도 국유재산, 공유재산 이런 것들은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지자체 재산 이런 거는. 자, 그래서 기출문제를 보면 이런 것들이 기출에 출제됐습니다. 토지에서 채굴되지 아니한 광물은 중개대상물이다. 이런 게 공인중개사법에는 없잖아요, 규정이. 그래서 이게 좀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어려운데, 논란의 여지라기보다는 광업법 제2조에 보면 국가가 광물을 채굴할 권능이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국가가 채굴 권능이 있다고요? 내 개인 땅 밑에 석탄, 석유가 매장되어 있어도 그건 제 개인 게 아니라 국가가 채굴권이 있다고 광업법 제2조에서 그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지금 명문 규정 이게 지금 요즘 저도 좀 느끼는 게 뉴스 보면서 느끼는 게 성문법의 한계를 많이 느낍니다. 성문법 딱 법조문에 있는 대로만 하려다 보니까 법이 예상할 수 없었던 게 있었잖아요. 지금은 뭐 예상할 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 것까지 예측은 하질 않았기 때문에 법에 명확하게 규정이 없다고. 대행은 뭐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까지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지는 않다 보니까 이거 할 수 있냐 없냐 이런 게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문법의 한계입니다. 그게 영국 같은 데는 불문법이죠. 법조문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법조문에 있습니다. 이게 광업법 제 2조에. 그래서 중개상물이다 X 아니다. 그 다음에 미채굴 광물 중개상물 아니고요. 미채굴 광물은 중개상물이 아니기 때문에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개인 간에 소개할 수 없는 거고. 자, 그래서 중개 대상물은 개업 공인중개사만이 중개를 업으로 할 수 있는 대상물이 중개상물입니다. 그러면 중개상물이 아닌 거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중개상물이 아닌 거는 첫 번째, 아예 소개할 수 없는 것,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국유재산, 공유재산 중개상물 아니고요. 또 두 번째 중개상물이 아닌 거의 종류에는 개업 공개사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도 중개상물이 아니에요. 아무나. 무자격자도 할 수 있는 것도 있다고요. 그건 중개상물이 아니라고요. 대표적인 게 권리금은 개업 공개사도 해도 되고 무등록 중개업자도 해도 되고 일반인도 아무나 할 수 있어요. 권리금 알선은. 그래서 중개상물이 아니라고요. 중개대상물은 개업 공인중개사만이 중개를 업으로 할 수 있는 대상물이 중개상물이다. 자, 그래서 미채굴 광물은 아예 거래의 대상이 아니라서 중개상물이 아니고, 온천수, 금전채권 이런 거는 아무나 중개해도 되기 때문에 중개상물이 아니고요. 점유는 점유의 성질상 중개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 그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보면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하면 그 다음날 대항력이 생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인도라고 돼 있는데, 인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엔 또 경매에서는 이걸 점유라고 하더라고요. 그 점유라는 거는 그냥 가지고 있는 게 점유죠. 그 가지고 있는데 그거 중개의 대상물로 보기는 중개가 개입될 여지가 없다고 봐야 돼. 그래서 중개상물이 아니다 옵니다. 기출문제입니다. 토지로부터 분리된 수목은 중개상물이다. 아닙니다. 토지로부터 분리된 거는 나무 뽑아서 그거 뭐 뗄감으로 쓰는 거 이런 건 중개상물이 아니죠. 아무나 해도 됩니다. 그건 중개상물이 아니기 때문에 토지로부터 분리된 수목은. 그 다음에 지목이 양의장인 토지는 중개상물이다. 기출문제 나왔는데요. 이거 강의하는 강사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 시험이 나올 때 32회 때 양의장인 토지가, 지목이 양의장인 토지가 중개상물이다 이렇게 강의한 강사가 대한민국에 한 명도 없었다고요. 지목이 28개나 되는데 어떤 지목이 중개상물이다 아니다 이렇게 일일이 그 다 말하는 사람 한 명도 없다고요. 해석상 판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목, 모든 지목 다 중개상물 될 수 있습니다. 단 국가 소유, 지자체 소유 이런 규정이 없는 한 지목이 뭐든 다 거래는 가능하잖아요. 지목이 뭐든지 간에. 그래서 지목이 양의장이든 목장용지든 공장용지든 대든 전부 가능은 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천도 개인 하천인 경우 거래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목이 뭐든지 간에 실제 거래가 할 수 있다면 중개상물이 된다고요. 지목과 상관없이. 그 양의장인, 지목이 양의장이라도 목장용지라도 공장용지라도 되고요. 그 다음에 행정재산. 행정재산은 국유재산이기 때문에 중개상물이 아니라고요. 용산, 대통령실, 청와대 이런 거 중개상물. 이천시청, 부지, 이천시청에 있는 그 토지 중개상물 아니죠? 여기 호수 무슨 호수 이름이 뭐예요 이거? 안흥지도 중개상물 아니겠죠? 개인 땅 아니잖아요. 그 안흥지 물 다 퍼내면 토지잖아요. 그것도 개인 땅이 아니니까 그건 중개상물이 아니다. 지금 여기 미란다 호텔도 지금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운영. 그것도 아마 뭐 또 아파트 들어온대요. 이 좀 웃기더라고요. 여기가 상업지역이에요, 상업지역. 원래는 논밭이었잖아요. 논밭인데 어떻게 용도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정해주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시장 군수에게 도시계획 위반 결정권이 있죠. 이번에 뭐 그 대법원 판결도 나오는데 그 용도지역 상향, 종상향을 해줬다 그거 나오더라고. 성남시 뭐 예를 들면 무슨 지역인지 모르는데 준주거지역을 해줬더라고. 준주거지역은 높게 지을 수 있죠. 좀 더 행위제한이 완화되니까 그런 걸 가지고 문제 삼더라고. 그래서 시장군수구청장들이
구청장이 아니죠. 구청장은 도시계획 시장 군수죠. 구청장은 없죠. 도시계획 위반 결정권이. 그 구청장보다는 군수가 더 파워가 있다는 이야기. 도시계획 위반 결정권이 있으니까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을 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시장 군수 마음대로. 물론 이때 시장은 뭐 특별자치시장 이런 거 다 포함하는 거죠. 자, 어쨌든 뭔 이야기 하려고 그러냐면 모든 용도 지역 지구 구역 다 중개상물 되고요. 모든 지목 다 중개상물 된다고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라는 이유만으로 중개상물이 아니다 하면 X입니다. 중개상물입니다. 단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그게 국유주의라면 국유재산이라면 안 될 수 있겠죠. 국유재산이다 이런 말이 없는 한 용도 지역 지구 구역,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이 우리나라에 약 350개입니다. 그거 다 말하기 어렵습니다. 수변구역, 접도구역, 하천구역, 연안구역 다 중개상물 됩니다. 모든 지목 다 중개상물 됩니다. 개인 땅이라는 전제하에서. 물론 국가 땅, 지자체 땅이면 안 될 것이고요. 행정재산은 국가 소유니까 중개상물이 아니다. 옛날에는 행정재산, 잡종재산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지금은 행정재산, 일반재산 이렇게 해요. 용도 폐지된 일반재산은 국유재산이라도 매도, 대부 등이 허용됩니다. 단 그러나 국유재산의 경우에는 공개 입찰 방식으로 매각해야 됩니다. 용도 폐지된 일반재산이라 하더라도 따라서 원칙적으로 중개상물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3번 이상 유찰된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거나 중개 의뢰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보면은. 그래서 국유재산은 행정재산인 경우에는 중개상물이 되지 않고요. 일반재산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중개상물 아닌데 예외적으로 중개상물이 될 수도 있는데 국유재산이 중개상물 될 수도 있다 이런 거는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이거는 사법상 제한만 있다고요.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가압류되어 있는 경우도 중개상물 될 수 있다. 저도 가압류되어 있는 거 중개해 본 적이 있거든요. 어떻게 했냐면 계약서 쓸 때 중도금 치르는 날까지 가압류 말소해 주기로 한다. 그때까지 말소 서류 못 가져오면 계약 무효로 하고 받은 계약금 다 돌려주기로 한다. 이렇게 특약 넣고 그 가압류권자한테 전화해가지고 얼마 받을 거 있냐, 또 이 채무자한테 줄 거 저만큼 줄 거 있는 거 맞냐, 내용이 똑같으면 그러면 가압류 말소 서류 떼오면 돈 줄 거냐 이렇게 합의해가지고 계약할 수 있어요. 가압류 돼 있어도. 가처분 등기가 돼 있어도 다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개업공개사님들이 주의해야 될 점은 개업공개사가 책임지고 가압류, 가처분 등기 말소해 주기로 한다. 이런 거는 특약 안정력이 좋겠죠. 개업공개사 마음대로 말소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특약은 넣어주면 안 됩니다. 가압류되어 있는 것도 중개상물이다. 허가구역도 중개상물이다. 허가구역, 모든 용도, 지역, 지구, 구역 다 중개상물 된다 했죠. 허가구역에서는 그냥 허가만 받으면 된다. 자, 토지를 했고 이제 건축물입니다. 건축물은 건축물의 일동의 일부도 중개상물이 될 수 있다.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구분 소유가 인정되는 경우 아파트 101동 101호 따로 중개상물 되죠. 만약 우리 건물 요것도 요즘은 다 건물을 구분 건물로 짓더라고. 소유권을 우리도 우리 건물도 1층 2층 소유자가 다를 수 있어요. 소유자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중개상물 될 수 있다. 또 매매 아니고 방 한 칸만도 중개상물 될 수 있잖아요. 전세권 설정 등기는 가능하잖아요. 전세 임대차는 가능하죠. 저도 옛날에 대학 다닐 때 나무 아파트 방 한 칸 전세 살은 적이 있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그때 힘들었어요. 그 주인이 화장실에 가면 그때는 화장실도 하나밖에 없었어요. 주인 가고 나면 못 가고 막 밖에 나가고 기다리고 있고 그랬어요. 요즘은 뭐 59제곱미터만 돼도 거의 화장실 2개더라고요. 요즘은. 옛날에는 거의 화장실이 하나였거든요. 요즘은 왜 더 면적이 넓어졌어요? 발코니 확장하는 게 합법으로 바뀌면서 지금은 발코니를 거의 100% 확장하고 있죠. 요즘 분양하는 아파트들은. 자, 일동의 일부도 중개상물이 되고요. 미등기 건물도 무허가 건물도 중개상물에 해당된다. 자, 건축물이란 건축법에는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이 있으면 건축물입니다. 건축법에서는. 그러나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명확하게 규정은 없는데 판례가 이 건축법상 건축물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민법상 건축물을 의미한다는 게 판례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유소에 기름 넣으면 세차해주는 이동식 세차장 구조물이 있잖아요. 요거는 건축법상 건축물이랍니다. 왜? 뭐가 있냐면은 기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붕이 있습니다. 주벽은 없습니다. 그래서 건축법상은 건축물이라고요. 지붕은 반드시 있어야 되고 벽 또는 기둥은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건축법상 건축물이죠. 그러나 판례가 이거는 민법상 건축물은 아니다. 민법상 건축물이 되려면 이 세 개 다 있어야 된다. 그래서 중개상물이 아니다. 이게 어떤 판례냐면 중개상물이 아니다. 그래서 8페이지 우리 요약집 8페이지에 보면은 거기 중간에 리얼에 보면 리얼 판례가 콘크리트 지반 위에 볼트 조립 방식으로 철제 파이프 또는 철골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덮은 다음 3면에 천막이나 유리를 설치한 세차장 구조물이 민법상 부동산인 토지의 정착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가지고 2008도에 9427 도라고 돼 있으니까 형사사건이에요. 어떤 형사사건이었냐면 무등록 중개업자가 이동식 세차장을 3건을 중개하고 한 건당 500만 원 받은 사실을 옆에 개업공개사가 고발했어요. 무등록 중개업자 처벌해달라고. 그 결론은 대법원에서 무등록 중개업자로 처벌한다 안 한다? 처벌하지 않는다. 왜? 이동식 세차장 구조물은 중개사물이 아니다. 건축물이 아니다. 아무나 해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중개사물이 아닌 것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했죠. 아무나 해도 되는 게 있고 아예 거래 자체가 안 되는 것,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중개 개입 여지가 없는 것 두 가지가 있다. 자, 이게 기출문제 나와가지고 기출문제에 입주권이 중개상물이다 아니다 해가지고 모두 정답으로 인정됐어요. 동호수가 특정된 분양권은 미래의 건축물로서 중개상물이 되는데 입주권은 두 가지로 봐야 돼요. 추첨기일 날 추첨을 하여 당첨되면 입주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한 입주권은 중개상물 아니다. 추첨, 당첨 이런 말 들어가면 중개상물 아닙니다. 근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관리처분 인가받은 입주권은 중개상물에 해당된다. 관리처분 인가라는 게 뭐예요?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는 거죠. 옛날 집 주고 새 집 몇 동 몇 호 받는다 정해주는 걸 관리처분 인가라고 하죠. 그래서 중개상물이 되려면 위치와 면적이 특정돼야 돼요. 원칙적으로 몇 동 몇 호 누가 분양받았다, 수분양자가 누구다. 인터넷 카페 이런 데 보니까 분양자, 내가 분양자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던데 그건 잘못된 표현이죠. 분양자는 분양한 사람이고요, 분양받은 사람은 분양자가 아니고 수분양자 또는 피분양자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인터넷 같은 데는 자기가 분양자인데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원분양자인데요 팔려고 하는데 이러더라고요. 자, 그래서 동호수가 특정된 분양권은 중개상물인데 입주권은 추첨, 당첨 이런 말 들어가면 중개상물 아니고요. 관리처분 인가 이런 말 들어가면 중개상물이다. 그 다음에 대토권, 대신 토지로 받는 권리입니다. 신도시 보면은 아파트만 있는 게 아니고 상가주택이 있죠. 보통 보면 1층에 상가고 그 다음에 다가구 이런 게 있잖아요. 제가 이사간 아파트도 바로 아파트 바로 옆에 상가주택이 지금 짓고 있더라고. 상가주택. 그 물어보니까 대토권 받았더라고. 대토권이 뭐예요?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가 대토권이죠. 거기 원주민들 수용하려고 하니까 난 돈도 싫다. 대대로 물려받은 땅 절대로 수용 안 된다. 뭐 거품 물고 들어 누우니까 그래 그러면은 여기서 살아라. 집 지어가지고 땅 줄 테니까. 대토권. 이주자 현금 보상만 하는 게 아니라 대신 토지로 주는 게 대토권입니다. 이 대토권도 일정 시간이 경과되고 나면 중개상물 됩니다. 우리 아파트 앞에 대토권 그 짓는 땅 지금 뭐 매매한다고 막 써붙여놓고 했더라고요. 근데 대토권이란 위치와 면적이 특정되기 전의 상태가 대토권입니다. 어디 나올지 아직 모르는 게 대토권이라고요. 어디 나왔는지 위치가 정해지면 그때부터는 중개상물 될 수도 있다. 위치와 면적이 특정되기 전의 상태의 대토권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대토권이란. 그래서 중개상물이 아니고요.
그 대토권은 중개상물이 아닌데 이거는 거래하면 불법입니다. 아직 위치와 면적이 특정되기 전에는 불법이라고요. 거래가 안 돼요. 그래서 중개상물이 아니고, 권리금은 아무나 할 수 있으니까 중개상물 아니고, 금전채권도 아무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중개상물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금전채권 빚이 1억이 있는데 5천만 원으로 탕감시키도록 내가 소개시켜 줄게. 그럼 소개비 1,000만 원 달라 해서 받아도 불법이 아니에요. 아무나 해도 된다고. 개업공개사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중개상물 아니다. 자, 그래서 기출문제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장차 건축될 특정의, 지금 뭐예요? 특정의 건물, 이 말은 위치와 면적이 특정됐다는 이야기죠. 누가 몇 동 몇 호 받는지 특정되면 중개상물이다. 미래의 건축물로서. 그래서 건축물은 현존하는 건축물뿐만 아니라 장래에 건축될 예정인 미래의 건축물도 포함된다. 제가 지금 동부 센트럴빌 저거 짓고 있는데 땅 팔 때 땅 파는 게 거의 2년 가까이 걸리더라고요. 근데 위로 50층, 49층 올라가는 거는 금세 되더라고. 한 달에 2개 층 올라간대요, 거의. 그럼 뭐 얼마 안 걸린다고요. 49층, 50층 해도. 요즘은 거의, 옛날에는 분양하면 보통 한 2년 하면 입주했는데 요즘은 거의 3년 6개월, 거의 4년 가까이 걸리더라고요. 그 까다로워졌나 봐요. 또 이게 일하는 사람 밤에 일 시키고 이런 걸 못하고, 옛날에는 막 계속 하고 했잖아요. 밤새 하고. 근데 요즘은 그렇게 하면 월급도 많이 줘야 되잖아요. 6시 넘어서 시키고 이러면. 자, 미등기 건물, 무허가 건물도 중개상물 아니다가 아니라 이다. 그 다음에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이게 소위 대토권도 중개상물이다. X 아니다. 수분양자라고 했죠. 수분양자, 피분양자 같다고 했어요. 위치와 면적이 특정된 분양권은 중개상물이다. 입주권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당첨, 추첨 이런 말 들어가는 입주권은 중개상물 아니고요. 관리처분 인가받은 입주권은 중개상물이다. 그 다음에 소위 이동식 세차장 구조물은 민법상 건축물이 아니므로 중개상물 아니다. 아무나 중개도 된다. 이동식 세차장 구조물. 건축법상 건축물이지만. 자, 그 다음에 토지의 정착물, 요거는 시험에 잘 나오진 않는데요. 명인망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은 중개상물이다. 명인망법이 뭡니까? 명백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관습법상 공시방법을 갖추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들 공시법이 뭐예요? 공시법이라고 할 때는, 공시법이라는 게, 공시라는 말이 공적인 장부에 공개 표시하는 걸 공시라고 하죠. 그래서 등기사항 증명서나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 대장에 표시되는 게 공시되는 겁니다. 근데 명인망법은 그런 건축물 대장이나 토지대장, 임야대장이나 등기사항 증명서는 표시가 안 되고요. 관습법상 공시방법을 갖추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나무 껍질을 벗기고 묵서하거나 담장을 쌓아둔다든지 하면 토지와 분리하여 별도의 소유권이 인정됩니다. 이거는 그냥 암기, 이게 법조문에도 없는데 그냥 암기하는 게 더 편할 수 있어요. 이거는 행정심판 결정으로서 명인망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도 중개상물에 해당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 논리에 지금도 동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이게 중개상물이라면 이거 개업공개사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명인망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을 중개해봤다는 개업공개사님은 한 번도 제가 본 적은 없어요. 어쨌든 결론은 그냥 암기하셔야 됩니다. 명인망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은 중개상물인데 명인망법을 갖춘 농작물은 중개상물 아닙니다. 이 명인망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농작물이 중개상물이다 아니다 법조문에 없다고요. 해석상의 문제예요. 그래서 어려워요. 근데 유권 해석이 이 둘 다 중개상물이 아니라고 했는데 행정심판을 청구해서 요건 중개상물로 바뀌었고요. 요건 아직도 유권 해석 그대로 중개상물이 아니다. 그러나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명인망법을 갖춘 농작물. 농작물 보니까 주말 체험하는 데 이런 데 가보니까 자기 거라고 이름 편말 붙여놨더라고요. 고추 같은 거 심어놓고요. 근데 이게 중개상물이 아닌 거는 별로 안 중요한 물건이니까 아무나 중개를 해도
된다고. 밭대기로 그래 하는 거. 무, 배추 이런 거 되면 김장철 되기 전에 미리 밭대기로, 제 친구 농사 짓는데 도매상들이 와가지고 평당 7,000원, 뭐 8,000원 이렇게 주고 100평 다 사겠다 이렇게 미리 계약금 주고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게 만약 중개대상물이면 개업공개사만이 중개를 업을 해야 되겠죠? 중개상물 아니니까 아무나 해도 된다고요. 소개하는 거. 미분리 과실, 사과나무에 사과 달려있는 거, 이건 중개상물 아니다. 아무나 해도 된다고. 중개 별로 중요한 물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가식의 수목, 가짜로 심어놓은 나무, 뽑아서 팔아먹으려고, 정원수로 팔아먹으려고 심어놓은 거 동산입니다. 그래서 중개상물 아닙니다. 시험에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기출문제,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임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는 않지만 명인망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은 중개상물이다. 최근에 그래도 나왔네요. 예, 맞습니다. 가식의 수목, 암석, 바위암자, 돌석자, 토사, 흑토자, 모래사자, 중개상물이다. X 아니다. 여주보에 모래 쌓아놓은 거, 이거는 그 토지의 일부분이지 별도로 중개상물이 되는 거는 아니다. 아무나 중개해도 된다고요. 화강암 채석해가지고 그 캐가지고 팔아먹는 거 중개하는 거는 중개상물 아니니까 아무나 해도 된다. 암석, 토사, 중개상물 아니다. 기출문제 나왔습니다. 가식의 수목, 동산이라고 했죠. 이 다 동산입니다. 동산질권은 중개상물이다. 아닙니다. 동산질권 가장 대표적인 게 전당포에 시계 맡기고 돈 빌리는 거 소개하는 거 이런 게 되겠죠. 질권은 우리 민법 시험 범위에 안 들어가잖아요. 물권 8개 중에서 질권을 제외한 나머지 물건이 시험에 나옵니다. 자, 이게 뭡니까? 영업상 노하우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는 이게 소위 권리금이에요. 권리금. 중개상물 아니라고 했죠. 아무나 중개도 된다고 했죠. 동산질권 이것도 아무나 소개해도 되니까 중개상물 아니고요. 20톤 미만 선박은 동산이라서 중개상물이 아니고 20톤 이상 선박은 의제부동산이기는 한데 대통령령에 규정이 없으므로 중개상물이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이런 건 아무나 중개해도 된다고요. 우리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이 지금 합병됐죠. 대한항공으로 합병됐잖아요. 2개로. 네, 합병은 됐어요. 이미. 됐는데 오히려 국민들은 더 불편할 수 있겠어요. 제가 아시아나를 이용 많이 했는데 아시아나 뭐 이거 마일리지 가지고 뭐 살 수 있는 것도 있었는데 지금 다 막아버렸더라고. 합병돼 가지고 경쟁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비행기 대한항공 여기 보면 임대차가 많더라고요. 단체는 매매 다 샀는 줄 알았더만 임대차 가지고 하는 것도 많아요. 그 항공기, 건설기계, 선박 이런 거 전부 중개상물 아니라고요. 아무나 해도 된다고 중개를. 왜냐하면 부동산은 땅은 우리가 눈으로만 보고 이 땅이 좋은지 안 좋은지 알 수 없죠. 눈으로만 보고는. 왜냐하면 생긴 모양이 좋다고 무조건 땅이 비싼 건 아니잖아요. 아름답다고 해서. 경치가 아름답다고 비싼 게 아니고 땅값은 뭐에 의해서 결정돼요? 공법에 의해서. 즉 용도, 지역, 지구, 구역에 따라서 땅값이 결정된다고. 지금 논바닥이라도 이 앞에 있는 건 상업적이니까 지금 49층까지 지을 수 있으니까 상업적이니까 용적률 1000% 이렇게 해준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땅값이 비싸겠죠. 근데 산꼭대기에 있는 땅 이런 거는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런 거 건물 지을 수 없으니까 땅값이 싸다고요. 그래서 개업공개사가 그런 용도, 지역, 지구 이런 걸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통해서 확인해야 되고 등기사항증명서 통해서 확인해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전문가인 개업공개사만이 중개를 업을 할 수 있다고요. 토지, 건축물 이런 거는. 그러나 항공기, 선박, 건설기계 이런 것들은 중개상물 아니라서 아무나 중개를 업으로 해도 된다. 임목은 등기된 나무를 임목이라고 합니다. 임목, 설립자, 나무목자, 살아서 서 있는 나무만 등기할 수 있고 죽어서 누워 있는 나무는 등기할 수 없습니다. 등기된 나무를 임목이라 하고요. 임목 등록원부에 등록된 것만 등기를 할 수 있고요. 소유권과 저당권의 목적이 됩니다. 수종 제한은 없다. 나무 종류 제한 없이 등기할 수 있다. 1필의 토지 일부에 생립하는 수목 집단도 등기할 수 있다. 전부
가능하고요. 토지 등기 사항 증명서 표제부에 임목 등기 기록이 표시되어 있다. 토지 등기 사항 증명서 표제부를 보면 임목이 등기되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 있다.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소유권과 재단권의 목적이 되고요. 일물, 일권주의 예외다. 하나의 물건에는 하나의 소유권이 있는 게 원칙인데 예외니까 이거는 예를 들면 공장재단의 경우에는 공장부지뿐만 아니라 공장부지, 건물, 그 다음에 공업소유권, 소유권 등을 다 묶어서 공장재단으로 등기를 하게 되면 이 공장재단 전체가 하나의 소유권밖에 없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공장재단 물건을 다 묶어가지고 전부 하나의 부동산으로 취급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대출 많이 받으려고 재단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공장재단, 광업재단을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공장부지만 공업소유권만 따로 팔아먹거나 따로 중개상물이 되는 게 아니라 공장재단 전체가 하나로서 중개상물이 된다. 등기사항 증명서 해당구 사항란에 공장재단에 속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된다. 갑구, 월구가 해당구죠. 해당구 사항란에 시험에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공장재단, 광업재단 이런 걸 설정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또 현실적으로 중개하는 경우도 거의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기출문제 나왔던 걸 보면 이 17회 때 나왔잖아요. 지금 최근에 나온 게 별로 없죠. 소유권 보존 등기를 받을 수 있는 수목의 집단은 임목등록원부에 등록된 것에 한한다. 맞습니다. 토지 등기도 하려면 토지대장, 임야대장부터 먼저 만들어요. 대장부터 먼저 만든다고요. 그래서 임목등록원부에 등록된 것에 한하고요. 그 다음에 임목의 소유자는 토지와 분리하여 임목을 양도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이 토지가 있고요. 산이 있고 이 산 갑의 소유인데 여기에다가 임목, 나무가 있어요. 이것도 갑 이름으로 등기가 돼 있다면 이게 임목인데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습니다. 토지나 또는 임목만 양도할 수도 있다고. 만약 토지만 양도해가지고 토지 소유자가 을로 바뀌었다 하더라도 이 갑 임목은 을은 뽑아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름하여 법정지상권이 성립됩니다. 법정지상권. 네, 그래서 별도의 부동산입니다. 양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광업재단, 공장재단은 중개상물이다. 예, 광업재단, 공장재단, 중개상물이다. 일물 일건주의 예외라고 해서 재단 전체가 하나로서 중개상물에 해당된다. 자, 그래서 법정중개상물은 토지, 건축물,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법정중개상물. 법정이라는 건 법률에 규정된 중개상물입니다. 그 다음에 역시 중개상물인데 행위제한을 받는 거지. 예를 들면 공유수면 매립지, 공유수면 매립법에 의해서 준공 허가받은 매립지. 준공이라는 말은 건축법에서는 사용승인, 주택법에서는 사용검사라고 부르죠. 똑같은 의미입니다. 삽교천, 준공식 이런 말 하잖아요. 준공, 공사 끝내고 하는 게 준공이죠. 준공 허가 받았으니까 개인 땅이니까 중개상물에 해당된다. 도로가 중개상물에 해당되냐, 하천이 중개상물에 해당되냐 이러면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도로도 개인도로, 사도인 경우는 중개상물 되겠죠. 도로 예정지, 접도구역, 연안구역, 개발제한구역, 농업진흥지역 내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모든 용도, 지역, 지구, 구역 다 중개상물에 해당된다. 모든 지목 다 중개상물에 해당된다. 이런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은 공법상 제한만 있을 뿐이고요. 또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전세권 설정 등기 이거는 사법상 제한만 있을 뿐이지 중개상물 된다.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환매권, 저당권, 임차권 이런 건 중개상 권리에 해당이 된다. 중개상물 아닌 것,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 업권, 선박, 건설기계, 비행기, 자동차, 농작물 이거는 아무나 중개해도 되기 때문에 중개상물 아니다. 아무나 중개를 업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중개상물 아니다. 그 다음에 공장재단, 광업재단에서 분리된 토지 건물은 거래할 수가 없죠. 재단 전체가 하나로서 거래의 대상이 되죠.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중개상물이 아니다.
그 다음에 행정재산은 국유재산이라서 중개상물이 아니고요. 주인 없는 토지도 국유재산이기 때문에 중개상물 아니고요. 공도, 지방도, 국도 이거 개인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중개상물 아니고, 미채울 강물도 국가가 강물 채울권이 있으니까 중개상물이 아니고요. 호수, 공원, 바다, 국가하천 중개상물 아닙니다. 개인게 아니니까. 사건 소멸된 포락지, 개인의 권리가 소멸된 포락지입니다. 사건이 개인의 권리죠. 포락지 인터넷에 치보면 나오는데 사전에 포락 떨어질 낙자, 떨어져가지고 물속에 잠긴 토지입니다. 그러나 사건이 소멸됐기 때문에 개인 토지가 아니기 때문에 중개상물이 아니다. 뭐 사건이 소멸되면 그냥 소멸시키지 않고 보상해 주겠죠. 국가가 보상해 주고 국가 토지로 편입한 토지를 포락지라고 합니다. 아까 제가 국유재산 중에서 일반 재산은 세모해 놓은 이유는 원칙적으로 공개 입찰 방식으로 매각해야 되기 때문에 중개상물이 안 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유찰되면 중개상물이 될 수도 있다. 중개 개입 여지가 없는 것, 경매, 공매, 수용, 상속, 증여, 기부채납, 환매 그 자체는 중개상물이 될 수 없습니다. 근데 시험에 기출문제 14회 때 경매 개시 등기가 있는 부동산은 중개상물이 아니다. X. 경매 신청 기입 등기 때 가지고 경매가 진행 중인 것도 중개상물 된다. 단 경매 그 자체는 중개 개입 여지가 없다고요. 마찬가지 상속, 증여 그 자체는 중개 개입 여지가 없는데 시험에 상속받은 전답은 상속인 소유니까 중개상물 되죠. 상속 그 자체는 개입 여지가 없다. 즉 개업공개사가 장남에게 상속 중개해줄게, 차남에게 상속 중개해줄게 이렇게 할 여지는 없다고.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상속되기 때문에. 다만 상속받은 전답은 상속인 소유, 상속받는 사람이 상속인이죠. 상속해주는 사람이 피상속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점유권, 질권, 법정저당권, 설정. 법정저당권, 설정은 중개상물이 아니지만 저당권을 양도하는 것은 또 중개상 권리에 해당됩니다. 분묘기지권은 종손에게만 전속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중개상물 될 수 없고요. 일신전속적인 임차권, 영업권, 저작권. 일신전속적인 임차권은 뭡니까?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이런 것들은 세입자가 나가려면 부동산에 중개사무소에 내놔가지고 다른 세입자 구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LH에다 일 나가잖아요. 나간다고. 그래서 중개상물 아닙니다. 일신전속, 그 사람에게만 속하는 권리가 일신전속적인 권리죠. 왜냐하면 임대아파트 이런 데 공공임대아파트 들어가려면은 자격 요건 있잖아요. 소득 요건이나 이런 게 맞아야 되거든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나라 임대주택 비율이 좀 많이 늘어난, 거의 8% 가까이 된대요. 지금 임대주택이 아니라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8% 정도. 공공임대주택이 좋은 점은 나간다고 하면 계약기간 남아있어도 LH에 한 달 전에만 이야기하면 돈 내줘요. 개인들은 계약기간 남아있으면 돈 안 내줘도 되잖아요. 법정지상권은 성립에는 중개개입 여지가 없고 이전 양도할 때는 중개상 권리에 해당이 된다.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공인중개사 제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